drama. She's a great actress. 난이랑 고생을 못 살아요. 내가 항상 걔를 죽이고 싶더라. 그런 말을 너랑 했어. 레스토랑에서 신고를 했었어요. 제 생각은 범인은 뭐 그 둘밖에.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진짜 영화 사이코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무서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사건이 펼쳐진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작은 마을 홀리스터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017년 12월 마을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협곡 아래에 묻혀있던 비극이 세상에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곳에 드러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곧바로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부검을 한 결과 그녀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뇌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내려쳐서 비딩으로 머릿속에 있는 뇌까지, 뇌 실질까지 손상. 쉽게 말하면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인정사정 없이 여러 번 내려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문 감식 결과 숨진이는 9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당시 49살의 김선희 씨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수사관은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희 씨의 집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택 안에서 수사관을 맞아준 이는 남편 지 씨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호련히 사라져 버린 뒤 집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지 씨는 그녀를 한국에서 여행 온 이종 사촌 동생 최민주 씨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행에 따라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별 다른 특이 사항이 없어 이내 돌아왔다는 수사관들. 미심쩍은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올케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에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최 씨. 석연 촬영을 직감한 수사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씨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무척이나 분주한 상태였다는 최 씨. Miss Choi was actually cleaning the floor with bleach. She had a bottle of bleach in her hand, she had gloves on, and she was wiping down the floor with bleach. 그때 수사관의 눈에는 한 가지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이 집 바닥 전체에 깔려 있었던 보라색 카페트가 최 씨가 바닥을 닦고 있던 부엌 앞부분에는 넓게 찢어진 채 삐어 있었던 겁니다. 미 연방수사국 과학수사팀에서는 즉시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혈흔이 검출됩니다.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낸 건 수색견이었습니다. 혈흔이 검출된 부엌 앞, 무언가를 태운 흔적이 남아있었던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지씨 부부 소유의 99년식 포드 차량의 트렁크였습니다. 수색견이 반응을 보인 차 안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날 저녁 우리는 청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Where is the car? The car is going to be right around the back. It's been parked there for quite some 그가 time.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마당 뒤편에 세우던 99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경매를 통해서 단돈 1,000불, 우리 돈 110만 원 정도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구입한 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한 뒤 내부를 살피던 청년은 이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마치 얼룩을 지우는 데 사용된 것 같은 흰 가루가 트렁크와 뒷좌석 전체에 골고루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얀색 가루가 저기 남아 있네. So we believe that the Explorer was used to transport the remains of from the house to the site. Yes. 이 모든 정황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김선희 씨가 살해돼 유기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 씨와 최 씨를 살인 및 살인 공모, 증거 인멸 등 1급 살인 혐의로 검거합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지 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자백했고 현장에서는 시신과 사라진 부엌 바닥에서의 것과 같은 크기의 피 묻은 보라색 카펫과 러그까지 발견된 겁니다. So the carpets were right here in this area right here. They first dumped the carpet. DNA 분석 결과 카펫과 러그에 묻어있는 혈흔이 숨진 김선희 씨의 것과 일치하면서 최 씨와 지 씨는 중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체포된 지도 벌써 15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I don't believe there's any evidence against my client. It's just circumstantial. He's not guilty, and there's no evidence to prove that he did.
그렇다면 사촌 동생 최 씨의 입장은 어떨까? In the reports, there's no physical evidence that links my client to any crime. There's nothing, there's no fingerprint. Right now, under the law, she is innocent. 최 씨의 혐의 그 시작에는 지 씨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최 씨가 침묵했던 반면 지 씨는 일부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희 씨는 사촌 동생의 방문을 미리 알리지 않은 지 씨와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딸들이 어릴 때 쓰던 소프트볼 방망이를 들고 나타난 최 씨가 아내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다는 겁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지 씨. Those statements, I believe, came from Mr. G. There's no evidence. We didn't locate the bat. Whoever did that crime. Correct. Yeah. 사건이 복잡해진 것은 살인의 직접 증거인 소프트볼 방망이를 비롯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피해자가 살해된 날 그 여성이 왔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린 국내에 있는 최 씨 부모님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저 여행 삼아 미국에 간 딸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최 씨의 어머니. 한참 만에 마음을 추스린 최 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혼자서만 알고 있었던 조카 지 씨에 관한 비밀 하나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얘는 항상 걔를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말을 누난 했어. 지 씨는 평소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끔찍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김선희 씨가 모습을 감춘 뒤 그녀의 지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희 씨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도피를 한 거라 믿었다는 지인들. 이유는 단 하나, 남편 지 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총기 수집이 취미였다는 남편 지 씨를 선희 씨는 항상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마저 선희 씨의 안전을 걱정할 무렵 정말 선희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그녀의 턱과 어깨, 갈비뼈에서도 외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팔에서 관찰된 방어 흔은 없었습니다. 단번에 상대를 쓰러뜨려서 머리를 쳐서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면 이건 강한 힘이 필요한 건데 그 정도 강한 힘은 남자의 힘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지 씨는 사촌 동생이 어디선가 소프트볼 방망이를 갖고 와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홀리스트의 집에 도착했던 최 씨는 차고 앞에 우산꽂이 안에 소프트볼 방망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집에서 평상시에 익숙하게 그 범행 도구를 놓여 있는 것을 안다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본다면 애초의 공격은 남편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마을에서는 홀리스터 저택에서 김선희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What do you think happened? Yeah, I think he did it. Her being gone, a lot of people's like, so where is she? You know, oh, she's on vacations. Oh, she's in Korea. Oh, she's not coming back until next month.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한 지 씨는 딸들에게 역시 엄마가 한국에 갔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사촌 동생 최 씨가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고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연우 씨. 사람들은 보통 유기를 할 때는 자기가 익숙한 장소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 씨는 그렇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익숙한 것은 남편인 거죠. 실제로 김선희 씨의 시신이 유기된 3번 지방도로의 협곡은 홀리스터 지역에서 악명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김선희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에도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났던 곳. 이런 장소를 하루 전 미국에 도착한 최 씨가 단 한 번 답사를 한 뒤 혼자 시신을 끌고 와 60cm 깊이로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떠나는 일이 실제로 가능했던 걸까? 가까스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가방을 옮겼다 쳐도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로에서 시신을 유기한 나무 아래까지는 경사 30도의 흙길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 160cm의 몸무게 50kg의 최 씨가 바퀴가 푹푹 빠지는 이 길에서 정말 혼자 시신을 옮기고 땅을 판 뒤 시신을 묻었던 걸까? 이제 김선희 씨를 살해한 범인들의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숨지기 전 선희 씨는 지인들에게 조금 묘한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시간, 2시간 동안 저녁에
작업하고 말하고 그랬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허전이라고. 맨날 그 사촌애랑 밤새도록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전화하는데 미치겠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이불 뒤집어 쓰고 몇 시간씩 밤마다 한다고 했어. 우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두 사람에 관한 무척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at was probably a romantic or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f them.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지 씨와 최 씨가 재산을 노리고 함께 꾸민 범행이었던 걸까?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누가 공격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왜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본다면 둘 다 공범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미 2017년 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It was a Korean bank money. We have records of money being transferred from the U.S. to Korea, about almost $200,000.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최민주 씨와 최 씨의 오빠 그리고 최 씨의 어머니에게 약 20만 달러,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송금해왔던 지 씨. 실제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최민주 씨의 오빠 역시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을 지 씨에게 4억 8천만에 팔기로 구두 계약해 1억 6천만 원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what happened because we weren't there, but we have to figure out based on the result. The result is Mr. Choi got the money. He must have done something to either encourage it or participate or did something to basically get the funds because normally nobody just gives you free money. That doesn't happen.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 씨의 면회를 다녀온 교회 목사로부터 수감 중인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구치소 안에서 경찰 조서를 일일이 읽으며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지 씨. 미국법 전문가는 실제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정황 증거는 상당히 많은데 판사가 정황 증거만 갖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문제는 증거는 너무 없어요. 제가. 그 증거라고 하면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도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서 때렸느냐 그 야구 방망이가 진짜 재질이 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 씨와 최 씨도 혹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 I don't believe there's any evidence against my client. For a preliminary hearing, they've got to have something. And there's nothing there. There's no documentary evidence, there's no physical evidence. So I believe my client, he's not guilty. 하지만 또 다른 미국법 전문가는 두 사람이 그리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최 씨가 야구 배트를 가격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결국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살인 현장은. 그러니까 살인하는 그 행위 자체를 목격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인 증거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간 변호사 선임과 증거물 분석 등의 이유로 1년간 연기돼 왔던 재판은 이제 불과 며칠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김선희 씨의 사망 후 그녀의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남편 지 씨와 최 씨. 과연 그들을 둘러싼 진실이 명명백백히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저마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was sad, really. Everybody around here was shocked. Until today, so hard for me because I pass that road, I think about her. 사건 발생 15개월이 흘렀지만 좋은 친구, 다정한 이웃을 이 순간 빼앗긴 이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김선희 씨는 왜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걸까? 그 죽음의 의문들이 여전히 홀리스터 저택을 떠돌고 있습니다.